보험, 그리고 삶에 대해서 좀 여기서 우리가 기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 좀 이야기하는 거는 그동안 보험 설계사들을 좀 약간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에게 대응할 수 있는 말들을 같이 거절 처리를 한번 해보시고, 에 대해서 왜 이것들을 흐름을 배워야 되냐. 이건 오늘 배우는 거는 지식으로 한 번에 흡수할 수 없지만 흐름을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고객이 그때부터 빠지거든요. 저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아봐주고 도와준 사람이 없다. 제가 말하는 거는 보험 알아봐준다 해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챗GPT를 활용해서 도움을 줄 것인가. 그 마인드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보험팔이 아니잖아요. 난 진짜 노력으로 메꿀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노력을 하면 좀 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상담하는 방식이고 2차로는 풀어나가는 자료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고민들이 다 다르다고 했는데 재무설계는 그러면 무엇을 내가 알아야 될까? 그렇죠? 재무설계는 하나만 알아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1층 생활비입니다. 우리가 5인 가족이야. 여기 1인 가족이야. 생활비 누가 더 많이 나갈까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2층에 뭐가 필요할까요? 주택. 3층은 결혼자금. 4층은 교육자금. 5층은 에? 실은 에? 은퇴, 노후. 다 중요한 거라고 말하고 있긴 했는데. 은퇴, 노후. 네. 보통 우리는 재무설계를 5층 건물을 세운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5층 건물을 세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보험이 어디 있어요? 그 지하에 있어야죠. 기초공사로. 여기에 치료비와 사망보장자금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해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건물을 한번 같이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가 5명이서 각자 20억씩 투자했어. 그럼 100억짜리 건물을 세우는데 우리가 그냥 네 알아서 해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100억짜리 건물을 세우는데? 없죠. 저는 인생이 100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하면 안 된다. 그 한 층에 모든 것은 설계부터 합니다. 왜 설계부터 해요? 설계를 하면서 이게 어렵겠다. 이거는 이 정도 돈이 들겠다. 이거는 언제까지 되겠다. 마감기한. 또 이게 나중에 가치는 얼마만큼 상승하겠다. 또 건물을 세우면서 국가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미리 다 해봐야죠. 그걸 어느 과정에서 다 해요? 자, 우리가 50년 뒤에 인생 망했다고 시간 되돌릴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럼 고객님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부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어요. 있겠죠. 닥치는 것만. 우리는 아까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눈앞에 있는 닥치는 것만 뭘 하게 돼요? 해결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에서 긴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이 생길 건데, 문제 해결하면 결국엔 시간이 지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끌고 와서 분위기를 휘어잡아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상담 못하면 여러분 상담 망한 거예요. 그러려면 토스에서 접점이라고 하는 거면 처음에 질문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질문. 이거는 이제 지식 빼고 다시 영업으로 돌아와서 어떤 질문을 해야 고객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지금 가장 보호하고 있는데. 그거 말해요? 뭐 하고 있다고요? 그 고객님한테, 자, 예를 들어볼게요. 고객님, 혹시 지금 나이가 45이시고 그 어린이 보험이 2개 보이는데 혹시 아이들 우선 몇 살이세요? 몇 살이에요? 그럼 몇 살이라고 해. 그럼 몇 살에 맞춰서 혹시 학원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럼 지금 보험료는 좀 어떠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럼 뭐예요? 고객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나 보험료 많이 내시고 학원비도 많이 나가시는데 아이 대학 자금 따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끌고 와야 돼요. 그럼 결국은 네 아니오로 계속 고객이 대답을 하면서 고객이 뭘 해야 돼요?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자, 고객한테 고객님 보험 뇌혈관이 지금 부족해요. 뭐, 뇌혈관이 진짜 부족하구나. 그럼 저 뇌혈관 수술비랑 진단비 넣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안 그래요. 네. 제가 한번 반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고객님, 변기가 막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변기가 막혀서 터질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혈관도 터질 확률이 높을까요? 막힐 확률이 높을까요? 그럼 이거 보장 다 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적게 보장 받는 게 좋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뇌혈관 넣으셔야 돼요. 문제점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질문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치료비와 사망보장 자금이 밑에 있을까요? 그게 준비가 돼 위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냥 건축으로 건물들은 그냥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땅값은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고객님께서 아파서 무너지면 이 건물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아파서 내가 치료비로 내가 이 돈을 다 써버리게 된다면 이 내 인생의 건물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그걸 이해를 시켜야 돼요. 고객님께서 아프셔서 이것들이 무너지면 고객님 인생의 가치가 낮아진다. 그러면 이걸 다시 시작할 수 있냐 없냐? 없죠. 자, 생활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써요. 1년이면 얼마 써요? 1200. 변해요? 내가 조정하면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자, 주택자금 집 살 때 내가 랜덤으로 집 배정받아가지고 집 사나요? 내 인생에 맞게 기회에 맞게 대출금이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니면 신혼부부에 따라서 내 맞는 상품과 집에 맞춰서 하는 거죠. 자, 결혼 랜덤으로 해요? 뭐 짝지어줘요? 아니죠. 내가 원할 때 대부분 한정돼 있죠. 맞으면 은퇴노 변해요? 막 늙는 거 피할 수 있고 그래요. 시간 되돌리고. 자, 여기서 이 차이만 알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변하는 값이 하나 있네요. 치료와 사망. 유일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위험을 미리 가져와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애기 차는 준비를 하나 못해서.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 나 있어요. 자, 엄마가 대부분 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빠는요? 하시죠. 나는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20살 이상이면 보통은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머니가 아프면 누가 이 돈을 메꿔야 될까요? 맞아요. 그럼 아빠가 아프면요? 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수입이 없죠. 그럼 내 부담감이 2배가 되겠죠. 그럼 내가 아프면요? 아빠가 해야겠죠. 엄마 수입이 없으니까. 이 관계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입을 적어봐 주세요. 지금 수입으로 메꾸실 수 있나요? 10년 뒤에 메꾸실 수 있나요? 20년 뒤에 메꾸실 수 있나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65세가 넘어가면 은퇴랑 다르게 하나 또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 갑자기 기억 안 난다. 제가 요양. 요양. 자, 그리고 나서 서로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보험. 내가 아파서 부자 되자가 아니라 내가 아픔으로써 내 치료비와 내 가족들에게 재무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보험을 준비하는 건데, 은퇴가 되면은 엄마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 바뀌게 됩니다. 왜? 아까 아빠가 소득이 있었죠. 근데 아빠가 지금 소득이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그러면 엄마 아빠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무조건 누가 부담해야 돼요? 나 또는 엄마 아빠가 그동안 살아오셨던 연금이 버티게 해줘요. 자, 근데 연금의 목적이 뭐예요? 연금. 맞아요. 자, 정확히 알아야 돼요. 노후에 뭐라고? 그럼 이거 이외에 다르게 쓰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보험이 일회용품이에요. 아닌가요? 그런 게 훨씬 많죠. 그런 게 많아요. 네. 그래서 보험 파리들이에요. 보험을 보장 자산으로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은 싸고 좋게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싸고 좋게가 아니라 고객님이 보험을 가입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치료를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부담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조율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돈 이야기를 하는 거는 두 번째가 돼야 되고, 첫 번째는 보장 자산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객에 대한 진심과 가치관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계획과 많은 꿈을 실현을 시키려면 지금 당장 뭐 해야 된다고요?
설계. 맞아요. 왜? 생활비가 나가는 만큼 보험을 지켜야 되고요. 혹시나 아프셔서 대출 상환금 못 갚으시면 보험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결혼자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혼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3년 이상의 상품은 저축 상품이죠. 은행에서요. 그러면 그걸 무슨 상품이라고 한다? 방카슈랑스라고 한다. 네, 방카슈랑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방카슈랑스 은행원이 전문가예요? 우리가 전문가예요? 자, 근데 결혼자금 아이들 결혼시키려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적게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시간이 일을 하게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으로 도와주는 거죠. 저축적으로. 그리고 네 번째, 교육자금. 교육자금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자금 해줄 수 있어요? 저? 컨설팅 해줄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다만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들이나 시 그리고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찾아서 나라에서 들어오는 돈을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찾아봐 드리고 알아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아이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 10살까지 돈 진짜 어디 나간지를 몰라요. 돌아보면 아 여기 나갔네 하는 거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미리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죠. 아이 태어났을 때 그 잠깐만 도움 받아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이게 보험으로 된다 안 된다? 돼요. 우리가 저는 이거 자부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 초저축률 1%, 2%, 5% 더 내준다고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의 정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일생에서 모든 게 안정적으로 갖춰졌을 때 IRP라든지 뭐 펀드라든지 이런 수익률을 올리는 게 먼저지 가장 중요한 거는 각자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대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험 무작정 가입한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야 돼. 왜? 왜 질문해야 된다? 그럼 보험 설계가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해서 보험 설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설계해야 될까요? 반영이 돼야 돼요.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고객님이 아프시면 고객님이 만약 아프신다라고 하면 누가 돌봐야 된다? 엄마, 아빠. 근데 엄마가 돈이 없다? 그럼 아빠가 현실적으로 부담해야 되겠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은퇴하실 나이라면 내가 다 부담해야 된다. 소개를 못 받는 거는 본인이 그 사람한테 보험을 팔려고 했기 때문에 소개를 못 받는 거예요. 영업을 못하는 이유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없어요. 자, 우리 지금까지 보험 설명했어요. 저는 이렇게 딱 말하고 한마디예요. 고객님, 아까 말했듯이 살아가시면서 죽을 때까지 이러한 계획들은 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내가 100만 원 쓰면 절대 그 100만 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수술이든 절대 내 돈 주고 치료하지 않게끔 좀 도움드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관리하다가 부족한 치료라든지 돈이 많은 치료가 있다고 하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다. 채우시라고. 그러면 여기서 거절 처리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전 여기서 선거절이에요. 고객님 보험이라는 거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할게요. 보험을 내가 오늘 지난주에 제대로 가입했어요. 한 23만 원에 풀담보로 잘 넣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잘 넣었죠. 그럼 보험 바꿔야 되는 거야? 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 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야? 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 틀렸어요. 고쳤어야 돼요. 보험이라는 거는 가장 크게 암내심인데 진단 코드가 바뀐 적이 있어요? 질병 분류기호가 바뀐 적 있어요? 바뀐 거 뭐가 바뀐 거예요? 의료기술이 바뀐 거예요. 의료기술이 바뀜으로써 뭐가 바뀐 거예요? 치료 방법이 바뀌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담보들이 나왔죠. 새로운 담보들이 나올 때 아까 말을 하셨는데 위험률 책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처음에 저렴하게 나와요? 저렴하지 않게 나와요? 그럼 그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과거에 나왔던 치료들이 다미치료, 마음소리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치료들이 나중에 급여치료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이클래스를 가입했는데 대부분 뭐 예를 들면 급여치료로 바뀌었다.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겠다.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보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보험 판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으로선 최고 아니에요? 그거 자부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진짜 내 돈 들이지 않게 치료를 하려고 우리가 보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가입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치료비와 사망보장 자금은 내 인생이 망하는 것도 망하는 거지만 어때요? 내 가족들이 힘들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후회를 하십니다. 보험 잘 될 걸. 또 시간이 지나니까 돈 좀 모아둘 걸. 세 번째로 아 연금 좀 모을 걸. 그게 다 과거형이야. 다 과거형이야. 결국에 어머니 아버지는 결국 은퇴하셔야 돼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부장님. 네, 그래서 자녀 통장을 쓸 수밖에 없어요. 본인 통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보시면 연금에 보시면 200만 원 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한 명도 못 봤어요. 고위 공무원들 빼고. 왜 연금액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을까? 미리 준비 안 했어. 예? 미리 준비 안 했어. 아니요. 나중에 준비해야지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는 한마디만. 고객님, 그래 보험은 지금 준비하셨는데 그럼 연금은 대체 언제 준비하실 생각이실까요? 물어봐요. 여러분들 연복리 계산할 줄 알아요? 치료 옵션 있습니까? 예, 아니 연복리. 고방이. 예? 이자 그래 이자를 곱해야 되니까.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쉬워야 되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어때요? 아 보험은 제대로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끌고 오려면 각자의 고객에 맞게 이 상황에 맞게 이걸 끌고 와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 기술을 지금 배울 거예요. 네. 여기까지 상담을 끌고 온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이랬거든요. 고객님 아이 3명 키우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그걸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은 진짜 보험 공부해가지고 그게 다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그 고객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야 된다. 그럼 생활비는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면 좋을까요? 생활비. 애들 식비나 응. 우선 가정을 봐야 될 것 같아. 혼자인지 결혼을 했는지. 응. 방금 그 기준에 그냥 일반으로 다시 들어보는 거. 아니 그냥 생활비를 공감하려면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생활비. 생활비 공감하려면 지금 혼자 사세요? 아니면 가족이랑 같이 사세요? 그러면 생활비에 대한 부담률을 알 수 있나요? 그 만약 엄마 아빠랑 같이 산다면 생활비 불러가 돼야 될까요? 자, 생활비. 우선 일해서 버는 돈을 뭐라고 해요? 근로소득. 급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근로소득을 어떻게 여쭤보면 될까? 가장 중요한 거는 월급을 물어봐야죠. 그 두 번째. 생활비에 대한 부담. 왜냐면 다짜고짜 생활비 얼마 나가세요 하면은 신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월급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급여가 혹시 세후로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 400 정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내는 보험료나 이런 것들도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뵙게 된 건데 혹시 생활비 나가시는 것들은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돼요. 한 300 나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생활비가 부담이 된대. 여기서 어떤 질문하면 좋을까요? 어떤 부분이 제일 부담이 되시는지. 자,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제일 부담이 돼서 그럼 고객 입장에서 갑자기 뭐부터 떠올려요? 머릿속에? 꼽혀 있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세 가지 질문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어렵고 풀어내기 힘든 단어가 나왔습니다. 주택. 어떻게 물어볼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미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그쵸. 자가인지 전세인지 네. 월세인지. 좋아요. 두 번째, 누구랑 사는지. 네. 동거이. 또? 네? 얼마나 남았는지. 여기서 저는 동거인이 파괴되면 배우자, 소득 물어봅니다. 조심스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자금으로 준비해 주시고 혹시나 아이가 대학을 안 간다라고 하면 이 돈은 어차피 계속 굴리면 돈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보태자. 이거 잘 풀어야 돼요. 자, 그럼 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사셔야 되는데 집값의 몇 프로만 있으면 돼요? 20%.
신혼이라는 가정하에 20%. 자, 그러면 만약에 처음부터 집 막 10억짜리 안 살 거잖아요. 처음 결혼할 때 어디에서 시작하셨나요? 몇 평? 21평에 시작했어요. 좀 괜찮네요. 그럼 내가 4천만 해주면 뭐야? 아이가 1억 6천에 대한 대출 상환금만 갚으면 되겠네? 그럼 1억 6천 그 자리에서 저는 계산해 줍니다. 뭘로? 네이버 계산기. 그럼 월에 57만 원 정도 나가네요. 3% 기준으로. 그럼 아이가 이거 낼 수 있어요, 안 내요? 왜 못 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아이가 결혼해. 그래서 아이한테 집 한 채를 선물해 줄 수 없지만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기초 자금만 같이 마련해 주세요. 고객이 그 교육 자금 준비하면서 내가 그럼 조금 더 준비해야 되구나. 그리고 여기서 클로징 해줘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돈 더 모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이제 10년 동안은 환급률이 쌓여야 되는데 단기납 중심으로 쌓여야 되는데 10년만 지나면 뭐가 가능해요? 저축 전환 가능하죠. 중도인출 대여하면 돼요. 그때 이자 24% 나오는데 그 24% 이자는 누가 써요? 우리 어머님이 쓰세요. 우리 아버님이 쓰세요. 자, 그럼 만약에 4천만 원 24%면 얼마예요? 428, 440이면 960만 원이죠. 960만 원으로 어디 갈 수 있어요? 미국 갔다 오세요.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어디세요? 진짜 물어봐요.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어디세요? 제가 그 나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돈 누구에게 줘요? 자식에게 주기시죠. 그래서 이거 같이 준비하시죠. 자, 혼수라고 하면 더 쉽죠. 혼수가 많이 들어요. 뒷감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럼 아이 대학도 보내고 모두 하자. 혼수도 해주자. 그리고 혹시나 애기 찾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중도인출 통해서 빼시라. 계약자는 누구야? 엄마 아빠잖아. 이거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이걸 풀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러면 거절 처리할 수 있어요? 내 미래에 내 자식한테 집을 살 수 있는 기초 자금을 마련해 준다는데 나 필요해요. 필요 없어. 나 무조건 나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야. 라고 말하는 엇나간 부모님들도 있다. 그럼 그럴 때는 그거 안 돼요. 라고 말할까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러면 아이한테 최소한 해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까지 해주실 거예요? 대학 가면 알아서 해야지. 대부분 여기 그러거든요. 대학 가면 알아서 해야지. 대학은 모르겠다. 네. 아니야. 근데 혼자서 뭐 학자금 대출 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결혼할 때는 혹시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바로 결혼도 그것도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남았네요. 고객님 은퇴는 준비 아예 안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써줘야 된다고. 이 건물을 써줘야지 거절 처리를 막을 수 있다고. 거절 처리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저는 클로징을 할 때 이렇게 화법을 풀면 보험을 많이 가입해야 돼요? 적게 가입해야 돼요? 많이 해야지. 개인용은 준비해야지. 다른 거 준비하고. 우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고객님이 자산의 리스크가 많고요. 필요한 만큼만 준비를 해야지만 각자의 목적에 맞게 준비가 가능해요. 자, 갑자기 보험을 근데 갑자기 50만 원, 60만 원 내. 뭐가 무너져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은퇴 연금에다가 한 200만 원씩 준비해요. 그럼 뭐가 무너져요? 연금 받기 직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파악, 그리고 분산. 파악과 분산. 그래서 그 파악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팩트 파인딩. 진짜 오늘 많이 안 맞아. 그거 불러드릴게요. 이게 예전에 GI보험이 많이 판매됐던 거예요. 맞아. CI보험과 GI보험이 많이 판매됐던 화법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진짜로 거짓말이야. 자, 그러면 고객님 아플지 안 아플지 예측 가능해요? 그럼 아프면 제가 진단비로 드릴게요. 안 아프면 환급금으로 찾아가세요. 이게 생명보험 화법이었다. CI보험 판매 1위 했던 화법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안 파니까. 근데 만약 아이들 환급금이 많이 나오는 보험은 이렇게 끌고 가면 돼요. 그러면 아플지 안 아플지 모르니까 보험 놓고 나중에 결혼자금을 써라. 환급률 130% 나오는데 써라. 그게 끄덕이는 거죠. 근데 우선은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돈의 가치를 따졌을 때 봐보세요. 중입자 가입하는데 얼마예요? 10,000원도 안 하죠? 자, 5,000입니다. 자, 하이클래스 2,000 가입하는데 얼마예요? 보통 15,000원입니다. 40대 기준으로. 15,000원도 안 해요. 2,000 기준으로. 그 하이클래스 뭐뭐 나와요? 본인 부담금 100%인데요. 수술, 약물, 방사선. 최대 얼마 나와요? 6,000. 자, 암진단비 예를 들면 5,000 가입했어요. 40대 남자 기준으로 얼마 나올까요? 한 6만 5천 나오겠네.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합쳐서 얼마 나와요? 1억이 넘네? 네. 아니, 6,000.
아니, 6천, 5천, 1억 천, 5천, 1억 6천 나온대요. 얼마로? 10만 원 안으로. 한 7만 원. 7만 원. 7만 원으로 혹시나 아프게 됐을 때 모든 게 케어가 가능하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수익 나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보다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뭘 준비하는 거예요? 보험을 준비하는 거다. 보증금이라는 걸 냅니다. 근데 보증금을 언제 이걸 깎아먹는 거예요? 옷을 못 냈어요. 월세 못 냈을 때. 자, 고객님께서 월세를 못 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언제? 아플 때. 근데 겨우 보증금 얼마 내세요? 월에 7만 원 내세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보증금 7만 원. 아프셨을 때 다 돌려받아요, 안 돌려받아요? 그 이상으로 돌려받잖아요. 그 보증금 역할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연금 대체 되나요? ETF 돼요? 변액 돼요?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데 뭐 하나 남았어요? 유일한 수단이 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도 준비하는 거다. 이게 제 말을 뭐 반박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보험에서 보험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거 안 아팠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아, 이제 싸우는 거 말고. 그거 나처럼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본인 한번 네. 이거. 뭐요? 우리는 보험이 아니라 보장 자산을 만들고 싶다. 자산이라는 건 그 가치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뭐와 뭐의 차이다? 보험 설계사와 보험 파리와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